새벽 6시 68 되신 한 분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치고 나오십니다. 평생 하루도 걸은 적 없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밤마다 종아리를 긁느라 잠에서 깨십니다. 깨끗이 씻을수록 더 가렵다니 대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6번째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놀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밤에도 이불 속에서 다리를 긁적이던 그런 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깨끗한 것이 건강한 것이다. 자주 씻는 사람이 병에 덜 걸린다. 그 말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준 지혜였습니다. 전쟁을 지나고 없이 살던 그 시절에 몸을 청결히 하는 습관은 실제로 많은 목숨을 병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니 매일 씻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은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평생 놓쳐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예순을 넘기고 70을 지나는 동안 피부도 근육도 몸의 균형도 심지어 병을 막아내는 힘까지도 모두 조용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35살, 45살에는 아무렇지 않던 목욕 습관이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몸에는 더 이상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주 씻는 것이 피부를 메마르게 하고 넘어질 위험을 키우고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데 써야 할 기운까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7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예순이 넘은 몸은 일주일에 몇 번을 씻는 것이 좋은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당당하게 지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부를 지키고 감염 위험을 낮추고 화장실에 드나드는 그 짧은 시간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까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매일 하는 뜨거운 샤워가 피부를 조용히 망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놀라시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20년 전, 30년 전의 그 피부가 아닙니다. 몸이 아직 건강하고 정정하시더라도 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변화가 물과 비누와 열에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을 나이든 피부의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에 보이는 주름보다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점점 얇아지고 여려집니다. 동시에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지켜주던 천연기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던 그 기름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피부과 학술지에 실린 여러 연구에 따르면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기름, 곧 피지의 양은 20살에서 70살 사이에 무려 6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방울 나오던 것이 이제 4방울이 될까 말까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땀샘의 활동도 둔해지고 피부를 팽팽하게 지탱하던 단백질,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해마다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로션 하나면 해결될 작은 차이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목욕 습관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뜨거운 물은 뻣뻣한 관절과 쑤시는 근육에는 참으로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피부에 천연 기름을 녹여 씻어내립니다. 이런 일이 하루하루 반복되면 피부는 자신을 지키던 가장 중요한 보호막을 잃어갑니다. 부드럽고 편안하던 피부가 대신 메마르고 당기고 거칠어지고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혹시 샤워를 마치고 나면 팔이나 다리가 예전보다 더 가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옷에 하얀 각질이 떨어져 있거나 겨울이면 손등에 자잘한 실금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저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을 빼앗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영자님, 71살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오래오래 몸을 담그는 것을 하루의 낙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야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잠이 잘 온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 한밤중에 다리가 가려워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비누를 바꿔 보셨습니다. 더 진한 크림도 발라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부과를 찾으셨는데 의사가 권한 것은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욕을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쓰고 비누는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순한 것으로 살짝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해보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밤마다 괴롭히던 그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만에 피부가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라고요. 피부가 지나치게 메마르면 그저 가렵고 불편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잘한 실금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은 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작은 문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몸의 방어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그 작은 피부의 틈 하나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큰일로 번지기도 합니다. 몸이 달라지면 하루하루의 습관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매일 하는 목욕은, 특히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하는 목욕은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마음에 담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뜻밖일지 모릅니다. 너무 자주 씻는 것이 병균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씻으면 씻을수록 병균이 줄어든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 말은 100번 옳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매일 씻는 문제로 오면 나이든 피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그저 먼지가 내려앉는 죽은 표면이 아닙니다. 피부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피부 상재균, 곧 피부의 미생물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세균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생물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편입니다. 이들은 해로운 병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리를 지키고 피부의 자연스러운 방어력을 돕고 건강한 피부가 유지해야 할 약한 산성 환경을 지켜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는 이 균형 잡힌 피부의 미생물 생태계가 우리 몸이 감염과 맞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온 몸을 비누로 박박 문지르면
우리는 먼지와 땀만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지키던 그 착한 미생물들을 그들이 기대어 살던 천연 기름과 함께 통째로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집집마다 대문 앞을 지키는 파수꾼이 서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마을을 깨끗이 한다는 이유로 좋은 파수꾼이든 나쁜 파수꾼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대문이 무방비가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온 침입자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이든 피부를 지나치게 씻어낼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젊은 사람의 피부는 이 미생물 생태계가 몇 시간이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얇고 회복이 더딘 피부에서는 그 회복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무방비의 시간 동안 건조함이나 거친 수건질로 생긴 아주 작은 틈 하나가 해로운 병균이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버립니다. 통영에 사시는 도재성님 73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오래 뱃일을 하신 분이라 매일 아침 샤워를 하면서 수건으로 온몸을 힘껏 문질러야 개운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야 진짜 깨끗해진 것 같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그분의 종아리에서 붉고 따끈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부딪힌 적도 다친 기억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초기 봉화지겸, 곧 세균이 피부 속으로 파고든 감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만성적으로 메말라 갈라진 피부에 아주 작은 틈으로 병균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재성님은 목욕을 끊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꾸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3번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정제로 씻으시고 나머지 날에는 부드러운 젖은 수건으로 얼굴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만 닦으십니다. 박박 문지르는 대신 톡톡 두드려 물기를 말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조용하지만 힘이 셉니다. 감염을 막는 일은 병균을 씻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병균이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부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목욕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 물의 온도부터 낮춰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위험한 방이 됩니다. 처음 들으시면 지나친 말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작고 익숙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방이니까요. 그런데 물과 비누와 김이 더해지는 순간 그 익숙한 목욕은 놀라울 만큼 몸을 많이 쓰는 위험한 일로 바뀝니다. 젖은 바닥은 발이 붙잡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비누 찌꺼기가 남으면 바닥은 더욱 미끄러워집니다. 김이 뿌옇게 서리면 방안이 흐릿해져서 문턱이나 바닥에 놓인 물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한 발을 들고 좁은 곳에서 몸을 돌리고 머리를 감으려 팔을 위로 뻗고 헹구느라 눈을 감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그때마다 몸의 무게 중심을 흔듭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약 2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다쳐 응급실을 찾습니다. 하루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화장실에서 다쳐 실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상의 대부분은 65살이 넘은 분들에게 일어납니다. 뜨거운 물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위험을 더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넓혀서 잠깐 동안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거나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이라면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어지럼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걸어 들어갈 때는 멀쩡하던 분이
뜨거운 물 아래 몇 분 서 있다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명순덕님, 78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은 정정하고 다부진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드시기 전에 샤워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날따라 물이 평소보다 조금 뜨거웠고 몇 분이 지나자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샴푸를 집으려 몸을 돌리는 순간 젖은 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벽 모서리를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으셨지만 그 순간의 놀라움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전까지 목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분이 명순덕님처럼 제때 몸을 붙잡을 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에서의 한 번의 낙상은 손목이 부러지거나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머리를 크게 다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몇 주에 걸친 재활이 뒤따르기도 하며 살던 집을 잠시 때로는 영영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상처가 다 나은 뒤에도 마음의 자신감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노년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낙상 후 증후군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이 다시 넘어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점점 덜 움직이고 화장실을 피하고 결국 스스로 지켜오던 독립적인 생활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온전한 샤워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때로는 어르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안전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샤워를 하지 않는 날에는 세면대 앞에서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그리고 살이 겹치는 부위만 닦아주셔도 충분합니다. 화장실 자체도 훨씬 안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벽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되도록 샤워 의자를 하나 두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 걸리적거리는 것 없는 바닥, 손 닿는 곳에 둔 비누와 수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쯤 완벽하게 씻지 못한 것은 대개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의 낙상은 몇 초 사이에 어르신의 건강과 자신감과 독립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씻어내는 청소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깨끗한 것은 오직 우리가 씻어주기 때문이라고 믿으십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먼지가 쌓이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표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새로 갈아내고 균형을 잡아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피부의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피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새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피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세포가 표면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그 아래에서 새 세포가 올라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 한 바퀴가 대략 28일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 40일, 어떤 경우에는 50일까지 느려지지만 그 과정은 문지르거나 벗겨내거나 독한 것으로 씻어낼 필요 없이 스스로 계속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알아서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는 또한 얇은 기름막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름막은 수분을 가두고 마찰을 줄이고 약한 산성의 보호막을 이룹니다. 이것을 산성보호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성보호막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병균이 자리 잡는 것과 바깥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가장 앞선 방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기름샘이 만들어내는 피지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 얇은 보호막 한 겹 한 겹이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섬세한 균형을 너무 거칠게 건드릴 때 생깁니다. 오래 하는 샤워, 강한 비누, 항균 세정제, 힘껏 문지르는 수건질은 땀과 냄새만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지키던 기름을 벗겨내고 도움을 주던 미생물을 흩어놓고 피부가 기대던 산성 보호막을 무너뜨립니다. 한번 밭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한 밭에는 온갖 풀과 벌레와 미생물이 저마다 제 몫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만든다고 그것을 전부 걷어내버리면 흙은 튼튼하고 기름진 대신 오히려 힘없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피부도 그 자연스러운 균형이 자꾸 흔들리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건조함과 붉어짐, 화끈거림, 그리고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려움이 찾아와 오래 머뭅니다. 나이 든 피부는 젊은 피부만큼 빨리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나이 든 분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로운 것보다 더 자주 씻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권하는 것은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온전한 목욕이나 샤워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하고 여기에 매일 꼭 필요한 부위만 닦아주는 것을 더하면 피부의 오랜 건강에는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과 맞서 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몸의 장치를 매일 아침 벗겨내는 대신 그 장치가 제 일을 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때로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지나온 길을 가볍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매일 뜨거운 샤워가 피부의 기름을 빼앗아 가려움을 부른다는 첫 번째 문.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를 지키던 착한 균까지 씻겨 감염 위험이 오히려 커진다는 두 번째 문. 화장실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방이 될 수 있다는 세 번째 문. 그리고 몸에는 스스로를 씻어내는 장치가 이미 있다는 네 번째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3개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문 뒤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연결지어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욕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매일 하는 목욕이 몸이 함부로 일어서는 안 될 기운을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목욕은 하루 중 가장 단순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에게 목욕은 하루 일과 가운데 몸을 가장 많이 쓰는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샤워 한 번은 그저 물줄기 아래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끄러운 방을 가로질러 걷고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고 욕조나 문턱을 넘고 허리를 굽혀 종아리와 발을 씻고 팔을 위로 뻗어 머리를 감고 온몸에 물기를 닦고 다시 옷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힘과 균형, 유연함과 몸놀림을 모두 끌어다 씁니다. 근육의 양은 30이 넘으면 10년마다 대략 3에서 8%씩 자연히 줄어듭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이르면 한창 때에 지녔던 하체의 힘 가운데 20에서 30%를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체의 근육이 젖고 김이 서린 샤워실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도록 붙잡아주는 근육입니다. 뜨거운 물은 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열은 혈관을 넓혀 잠깐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이 피를 돌리는 힘을 잠시 약하게 만듭니다. 심장에 병력이 있거나 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늘 기운이 없는 분에게는 길고 뜨거운 샤워 한 번이 어지럽고 힘 빠지고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을 남깁니다. 정읍에 사시는 표만수님, 76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부터 평생 지켜온 습관이라며 매일 아침 샤워를 꼭 하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면 늘 몸이 나른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여기셨습니다. 샤워를 한 날이면 오후 산책을 거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미 기운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점심 차리는 일도 더 힘들게 느껴져서 제대로 된 밥상 대신 간단한 것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을 돕던 분이 하루의 흐름을 찬찬히 살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제야 표만수님은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온전한 샤워가 하루의 남은 시간에 쓸 기운을 조용히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온전한 샤워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날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으셨습니다. 서 있는 부담을 덜기 위해 샤워 의자도 하나 두셨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샤워기로 바꾸어 굽히고 비틀고 뻗지 않고도 물을 원하는 곳에 바로 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목욕은 더 안전하고 덜 지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책하고 밥을 짓고 이웃과 마실 다닐 기운이 남았습니다. 기운은 한정된 재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습관에 너무 많이 쏟아부으면 정작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일들에 쓸 힘이 남지 않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6번째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놀라신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주 씻는 것이 피부가 지닌 면역의 방어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그저 몸을 감싸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피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면역 기관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끊임없이 순찰을 도는 특별한 면역 세포가 있어서 위험을 감지하면 그 소식을 몸 안쪽의 면역 체계로 전합니다. 또 피부에는 해로운 것을 감지하면 화학 신호를 내보내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균형 잡힌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피부의 미생물 생태계가 지나친 씻김으로 자꾸 무너지면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부 표면의 면역 신호 체계가 뒤엉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피부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때 습진이나 건선의 악화, 접촉성 피부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를 너무 자주 벗겨내면 수분과 편안함만 잃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면역 체계에 뒤죽박죽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방어를 도와주던 착한 미생물이 줄어들면서 몸의 방어 체계가 평범한 자극에도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크림을 발라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염증과 붉어짐,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 자체가 서서히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면역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세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거친 목욕으로 피부의 면역 창구를 스스로 벗겨내는 일은 우리가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면역 체계가 나이 드는 것은 멈출 수 없어도 아침마다 피부의 방어막을 불필요하게 벗겨내는 것은 오늘부터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순한 세정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그리고 일주일에 온몸을 씻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참 잘 들어주셨습니다. 혹시 곁에 예순이 넘은 가족이나 벗이 계시다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온몸을 씻는 목욕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땀을 많이 흘려서 꼭 필요했던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몸이 개운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어딘가 나른하고 기운이 빠지는 편입니까? 개운하시다면 지금의 방식이 몸에 맞는 것이고, 나른하시다면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한번 알아차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낮추십시오. 손등을 대보아서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씻는 시간을 10분 안으로 줄이십시오. 오래 담그고 있을수록 피부의 기름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셋째, 목욕을 마친 뒤에는 물기를 문지르지 말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말리십시오. 그리고 피부가 아직 살짝 촉촉할 때 3분 안에 순한 보습제를 발라주십시오. 이 셋 가운데 전부가 어려우시면 오늘은 첫째 하나, 물 온도를 낮추는 것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사흘만 해보시면 당장 피부가 확 달라지지는 않아도 밤에 다리로 가던 손이 조금은 덜 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은 저녁 뉴스가 끝난 뒤나 잠자리에 들기 전 이를 닦은 뒤에 자연스럽게 붙여두시면 잊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까지 해오던 것에서 물을 조금 미지근하게, 시간을 조금 짧게 바꾸는 것 뿐입니다.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은 뒤에 진짜 청결은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꼭 하나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위생과 매일 온몸을 씻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욕은 몸을 돌보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으면 그것이 늘 가장 알맞고 안전한 방법인 것도 아닙니다. 미끄러운 샤워실에 서 있지 않고도, 몇 번씩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소중한 기운을 잔뜩 쏟지 않고도 깨끗함을 훌륭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 순하고 향이 없는 세정제를 조금 묻혀서 매일 정말로 씻어야 할 5곳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그리고 살이 겹쳐 습기가 차기 쉬운 곳입니다. 이 5곳이 땀이 가장 많이 차고 냄새를 일으키는 균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팔과 등, 가슴과 다리는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바깥일로 땀을 많이 흘린 날이 아니라면 매일 비누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 씻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위생 습관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음식을 만들기 전, 밥을 먹기 전,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뒤에 손을 꼼꼼히 씻는 것은 불필요한 전신 샤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병을 막아줍니다. 입안을 돌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자주 잊히곤 합니다. 하루 2번 이를 닦고 틀니를 깨끗이 관리하고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불편함과 입냄새, 잇몸병을 막아줍니다. 여러 연구는 나이 든 분들의 나쁜 구강 건강이 폐렴이나 심장질환, 심지어 기억력 저하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는 갓 씻어 깨끗해도 입안을 소홀히 하면 매일의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빠진 셈입니다. 매일 깨끗한 속옷과 양말로 갈아입고 겉옷과 잠옷을 필요할 때 바꿔 입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아무런 부담 없이 곧바로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방법은 사람에게 맞춰야지 사람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습관과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청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롭고 더 부드럽고 더 마음을 담아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밤 함께 지나온 7개의 방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순이 넘으면 매일 하는 뜨거운 샤워가 피부에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을 녹여내어 메마름과 밤의 가려움을 부릅니다. 둘째,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를 지키던 착한 균까지 씻겨나가 감염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 위험을 키웁니다. 셋째, 젖고 미끄럽고 김서린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방이 될 수 있으니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샤워 의자가 큰 힘이 됩니다. 넷째, 몸에는 이미 스스로를 새로 갈아내는 장치가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의 온전한 목욕은 하루를 살아갈 소중한 기운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여섯째, 지나친 씻김은 피부의 면역 방어력을 어지럽혀 좀처럼 낫지 않는 염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진짜 청결은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어떻게 곧 꼭 필요한 곳을 부드럽게 닦고 손과 입안을 챙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데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매일매일 온몸을 씻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피부를 메마르게 하고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를 흔들고 위험한 낙상의 가능성을 높이고 걷고 밥 짓고 사람을 만나는 데 써야 할 기운을 앗아갑니다. 온전한 샤워는 조금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만 매일 부드럽게 닦고 깨끗한 옷과 꾸준한 입안 관리, 그리고 안전한 화장실을 갖추는 것, 이런 하루하루가 수십 년간 지켜온 매일의 목욕 습관보다 여러분의 몸을 훨씬 더 잘 돌봐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습관을 그대로 따르지는 마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의 건강과 몸놀림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고 편안하고 당당하게 지낼 수 있는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을 고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곁에 오늘도 뜨거운 물로 매일 씻고 계신 60 넘은 벗이나 부모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밤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음에 담으셔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물을 틀기 전에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조금 미지근하게, 조금 짧게, 그거면 됩니다. 부디 오늘 밤은 다리를 긁지 않고 편히 주무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맞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